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메가3는요, 많은 분들이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필수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MCT 오일로 알려진 중세지방산은요, 요즘 영미권에서 비교적 핫하게 떠오르는 영양성분입니다. 항산화제는요, 이름과 마찬가지로 산화를 막아준다고 알려진 여러 영양제군을 이릅니다. 제가 거의 유일하게 강력하게 권장하는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영양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사실 영양제에 대해서는 약간 굳이 필요한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좋은 사료에는요,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으니 사료만 잘 먹이세요라고 말하는 편이거든요.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을 좀 신봉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영양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그러한 질문들이 많아서 오늘은 고양이들에게 먹이면 좋은 영양제 종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시작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모든 종류의 영양 성분들은요, 적게 섭취한다면 결핍이 되겠지만은요, 과다 복용한다면요, 중독이 됩니다. 즉 모자라도 문제지만요, 절대 과다 복용을 해서도 역시 좋을 수 없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영양 성분도요, 체중에 맞는 적절한 용량을 복용시킬 것을 꼭 권장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요즘 제일 핫하죠? 오메가3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오메가3는요, 많은 분들이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필수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대부분의 좋은 사료에는 충분히 들어있으나 오버도스로서 더 많은 양은 혹 도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추가로 더 급여하셔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오메가3의 효과는요, 피모 개선이나 노화 방지, 관절염 등에 대한 항염작용, 치매 예방, 혈액순환 개선, 심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필요한 1일 오메가3 필요량은요, 정확히는 아직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에서는 하루에 600mg에서 1000mg 정도이니까 아마 이것보다는 적게 먹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먹일 경우 구토나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료나 음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으나 필요에 의해서 더 많은 양의 오메가3가 필요한 경우 영양제를 구입해서 먹이시면 됩니다. 영양제를 구입해서 먹이실 때는요, 반드시 EPA와 DH 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 영양제 뒤편을 보시면은 EPA 몇 mg, DHA 몇 mg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먹이셔야만 하고요. 고양이는 오메가3의 여러 성분 중에 이 두 성분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먹일 목적으로 영양제를 구입하신다면은요, EPA와 DHA 함량을 확인하시고 높은 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양이나 강아지용 오메가3 영양제에 EPA나 DHA 함량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은요, 그건 그 회사가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성분이 충분치 않은 오메가3 영양제는요, 그냥 지방 덩어리일 뿐입니다. 구입 시는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먹이는 2달여 기간 동안 유통기간이 안 지나도록 복용하시며 햇빛이 안 드는 실온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지방에 녹인 형태의 영양제가 투명한 연질 캡슐 형태에 포장되어 있어서 지방 산패가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만약 산패가 일어나 상했다면요, 고양이에게 심한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고 먹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요, 오메가3 영양제를 주실 때에는요, 현재 먹고 있는 사료의 EPA와 DHA 함량을 계산하시고 거기에 추가하여 주셔야 안전합니다. 오메가3 영양제 역시 지방이고요,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이어트 중이라면요, 영양제의 칼로리 역시 계산을 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먹고 있는 사료의 오메가3 함량은요, 사료 포장 뒷면에 적혀 있거나 혹 공간상의 문제로 제대로 안 적혀 있다면요, 사료회사에 전화를 한다면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만약 EPA와 DH 함량을 제대로 모른다면요, 그 역시 자신들이 만든 사료에 어떤 영양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회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양제는요, 중세지방산입니다. 생소하신가요? 요즘 영미권에서 비교적 핫하게 떠오르는 영양 성분입니다. 사실은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라기보다는요, 뇌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MCT 오일로 알려진 중세지방산은요, 일반 식품에서는 거의 발견이 안 되고요, 아주 특이하게도 코코넛 오일과 유제품에 비교적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노령기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추천이 되며 뇌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해서요, 인지기능 장애, 즉 치매의 진행을 늦춰주는 그러한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고양이에서는 아주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이게 맛이 너무너무 없거든요. 음식에 조금만 넣어도요, 음식의 기호성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권장 급여량은요, 1일 4분의 1 티스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한 방울 정도만 사료나 아니면 맛난 음식에 섞어주시고요. 잘 먹는다면은요, 하루에 4분의 1 티스푼까지 서서히 용량을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안 먹는다면, 싫어한다면 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료를 끊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다음 세 번째는 항산화제. 항산화제의 성분이나 효과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제가 거의 유일하게 강력하게 권장하는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10살 이상의 노령묘라면은요, 꼭 먹여주시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노화라는 과정은요,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몸이 산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야말로 쇠가 녹쓰는 것과 그 원리나 과정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상하죠? 녹슨다고 하니까? 항산화제는요, 이름과 마찬가지로 산화를 막아준다고 알려진 여러 영양제군을 이룹니다. 활성산소를 줄이면서 세포막과 DNA 손상을 막아 암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영양제들입니다. 항산화제의 종류에는요, 코엔자임 Q10,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카르니틴, 타우린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제들은요, 주로 과일이나 색이 화려한 채소 혹은 우리에게 알려진 슈퍼푸드 같은 것들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나 육식동물인 고양이가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며 먹기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액티베이트 캣이라는 상품화된 영양제를 먹이시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액티베이트 캣은요, 영국의 베플러스사 제품으로 전통 있는 동물 영양제 전문 회사입니다. 액티베이트 캣에는요, 충분한 여러 항산화제 성분들이 조화롭게 잘 배합되어 있는 영양제로 동물병원이나 인터넷 혹은 영국의 아마존에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광고는 아닙니다. 동물용 항산화제는요, 아직까지는 이 제품보다 편리하고 좋은 것을 못 찾아서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에게 필요한 여러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